그러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 그래서 한계를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국가대표로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은데 저는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병렬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35년째이고요.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원자로서 회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사실 신약 개발을 도와주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고,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러려면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많은 중요한 요소,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생태계에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사실 약사로서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신약 개발을 한 건도 못했다는 게 사실은 좀 창피스러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외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이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해야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제법 특허였는데 물질 특허로 바뀌면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국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러면 신약 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약사로서 좀 그런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신약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약 개발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일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와 같이 그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이 최대 꿈은 진짜 신약 개발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시작을 제가 동물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려면 전임상 실험,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동물의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되는 동물이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실험 동물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을 사육해야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DNA를 가지고 있어도 걔네들을 사육하는 과정 중에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질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 부품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직접 인프라를 내가 구축을 해서 그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을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실험해주고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데까지 다 도와주는 일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약물을 개발을 할 때는 일단은 그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독성이 얼만큼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최근에 바이오 신약 개발이 활성화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이 기전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바이올로직스, 즉 말해서 라지 몰레큘이거든요. 과거에는 스몰 몰레큘로 했을 때는 어떤 시험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올로직스가 되면서부터는 시험 방법을 개발해야 되고 초기 단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이언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독성 시험 쪽이나 이런 쪽은 GLP 기관이나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이 바이올로직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데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내가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유효성 시험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뭐 또 예를 들면 비아그라라는 약이 만약에 처음에 혈압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어떤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이런 데로 개발이 되었다면 그동안에 사장돼 있다가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약 개발을 성공하는 게 처음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방향을 잡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갈 수도 있는 건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패한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유효성에 대한 이 필요성을 그쪽에 좀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독성 시험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성 시험에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동물,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독성이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동물을 쓰면 됩니다. 근데 유효성 실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로부터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헬스 프로파일, 동물들의 소스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거를 한 군데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보면은 리스크가 많겠죠. 감염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크로스 컨태미네이션, 물질에 대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 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육 환경, 사육 시스템, 사육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그런 걸 국내에 소개했었던 겁니다. 그걸로 그리고 다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중심가에다가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동물 실험이라든지 여기는 또 웨트랩 실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조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에는 허가가 받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외곽 지역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접근성, 그다음에 인력 확보의 우수성,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한 5년 정도를 찾아다녔는데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접근성에서 SRT, GTX 여기 있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동탄은 굉장히 큰 신도시거든요. 젊고 그 다음에 그 생명과학 연구원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동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제법 가치가 올라가는 데고 교육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 그 다음에 인력 확보에 유리한 점,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웨트랩이나 동물실이나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이 저는 동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동탄의 우수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미 여기에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주변에 있는가?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 입주하세요. 라고 하면은 10년, 15년 걸립니다. 기획해서 뭐 짓고 입주하기 시작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15년이 걸리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민간 내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제약회사가 주변에 신약 개발하는 연구소가 어디에 있나? 여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 주변에. 유한, 동화, 그 다음에 한미, 대부분의 이미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이 주변에. 그럼 그게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아주대병원, 이런 병원들도, 대학병원들도 사실 3, 40분 거리 안에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도 판교도 있고요. 여기 동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하나 부족한 거는 뭐냐 하면 벤처캡 투자자들이 여기에는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면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뭐 판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 뭐 그다지 먼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이, 언젠가는 여기가 더 활성화되면 이쪽으로도 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입주 기업들의 그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여기 오면 몸만 가지고 와도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사무실을 얻게 되면 실험실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본인들이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은 시작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인원이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두세 명이 했지만 좀 있으면 바로 10명, 좀 있으면 20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때마다 이사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보증금을 또 걷다 대고서 콱 집어넣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두세 명이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5명이 되면 5명을 돈을 내면 되고 그다음에 10명이 되면 10명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0명이 되면 20명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요. 만약에 한 100명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공한 거니까 나가서 뭐 더 크게 멋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인프라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과연 수익이 날까 하지만 사실 잘 보십시오. 인프라 사업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어느 정도만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제 꿈이 우리 랩클라우드에서 1인 창업, 2인 창업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더나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다거나 또 그런 데 저희는 인큐베이팅뿐만 아니라 팁스 운영사로서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지원을 같이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롱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인큐베이팅 함으로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숏텀으로는 저희가 우선 기존의 사업이 있고 여기 이 실험 유효성 해주는 그러한 데서 부가가치를 있는 그러한 실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시험들을 우리는 이 경쟁력 있는 최고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다 강화를 해가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보스턴 예로 들겠습니다. 보스턴에, 거기에 만약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동물 실험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공간 구하기도 비싸고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실험을 우리 한국 여기에다가 맡기면 그분들이 전략적인 부분 내지는 파이낸스 이런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만 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한국에 우수한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새틀라이트 랩 같은 걸 만들고 우리가 실험을 해주는 그러니까 유효성 실험 같은 걸 해주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연계해서 바이오 시큐어 액트가 이제 곧 시작될 거 아닙니까? 벌써 그 역량은 있습니다.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왔을 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우리도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계속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우리 내부적인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바이오 목표는 사실 국내 최고의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효성 실험의 국내 최고의 유효성 실험 CRO 그리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CRO 이게 목표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이게 없던 일을 전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여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해주는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사람. 이게 제가 그 도전 정신, 책임, 그 다음에 신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인재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면 한계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그리고 결과물도 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많은 자금적인 그러한 것들이 좀 지원이 있으면 더 활개할 수 있겠다. 왜냐? 인프라에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기가 내가 몇십 년을 걸려서 해놨는데,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바이오 클러스터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00m 달리기에서 지금, 이미 보스턴은 100m를 골인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골인했어요. 그 뒤에 2, 3, 4등이 쫙 있습니다. 막 그 별 차이 많이 안 나잖아요? 1등 딱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출발도 못하고 여기도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머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국가대표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국가대표 클러스터로 되겠다. 그래서 민간이니까 국가대표 클러스터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좀 홍보도 하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저는 돈을 벌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국가대표 클러스터 하나가 나가서 이미 경기에서 한 70m 달리고 있다. 아니면 80m 달리고 있다. 아니면 70m인데 빨리 해서 다른 애들을 좀 앞질러서 한 세계적으로 2, 3등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나라 바이오의 어떤 그 위상이 신약 개발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신약 개발 기술 수출도 굉장히 잘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시험 부분도, 외국에 있는 데서 유효성 실험이나 독성 실험 이런 거 한국으로 많이 오겠죠. 많이 오면 결국은 제가 계속 한국의 생태계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공공에서 만든 클러스터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 다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클러스터가 있다. 민간 클러스터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스턴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순수하게 100% 민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건물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가 그렇다면 사실은 외국에서도 많이 오지만 여기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좀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 그래서 한계를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국가대표로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거는 국가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도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한계는 제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